잉카 문명에 대한 미스테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잉카 문명이 발전한 기간 동안 어떠한 쓰기체계도 없었다는 점. 잉카 문명이 발전한 기간 동안 어떠한 쓰기체계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사실입니다. 잉카인들은 복잡한 계산과 기록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발전된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그들은 쓰기체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잉카인들은 대신 문자가 아닌 노래시 이야기 그리고 기호를 사용하여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잉카인들은 각각의 퀴피라고 불리는 노드가 달린 토막 산호로 만들어진 기록기를 사용하여 길이, 수량, 날짜, 인구수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퀴피들은 특별히 훈련받은 퀴피 마스터들이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이 쓰기체계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들이 인간의 기억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 전해져 오는 전통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전통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조인간지능 아터피셜 인텔리전스 기술을 활용하여 퀴피의 기호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잉카인들이 사용한 기록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잉카 문명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촉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잉카 문명은 또한 기록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잉카길 잉커로드는 잉카인들이 건설한 대규모 도로망으로 잉카 문명의 정보 전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도로망은 수천 마일에 이르며 안드레스 산맥에서 태평양까지 이어졌습니다. 도로망에는 숙박시설과 식량 저장고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각 지점에서 정보와 물자가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잉카인들은 정치적인 의사결정과 문화적인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석판에 글자가 아닌 그림과 기호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석판들은 석판단지 스톤 컴플렉서즈라고 불리며 카바나수와 츠크수를 비롯한 다양한 잉카 문화 유적지에서 발견됩니다. 총적으로 잉카인들은 쓰기체계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매우 발전된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인간의 기억력과 전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체계는 현대의 정보 기술과도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발전시켜온 기술과 문화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거대한 돌벽들과 건물들을 어떻게 건설했는지에 대한 의문. 잉카인들은 건축 기술에서도 매우 발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돌벽들과 건물들을 건설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건설을 위해 돌을 자르지 않고 자연의 원형 그대로의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들을 매우 정밀하게 연결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아샤닌이라고 불리며 돌의 각 편을 고유한 형태로 깎아내어 다른 돌과 매우 꼭 찬 상태로 결합시켰습니다. 또한 건축물에 사용된 돌들은 매우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를 옮기기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이를 위해 높은 기술을 갖춘 농업 및 가축 재배를 통해 인력과 작업용 동물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도로망과 다리들을 건설하여 건축 자재를 운송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잉카인들은 건물을 건설하는 동안 기상 조건을 고려했습니다. 안드레스 산맥 지역은 매우 극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켜보고 유지하는 데 매우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과 노동력 환경 고려 등의 요소들이 함께 작용하여 잉카인들은 대단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건축물은 오늘날에도 남아있으며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잉카인들이 건설한 돌벽들은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부터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요새로 기능했습니다. 이러한 돌벽은 솔라리라고 불리며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푸마푸쿠 사원을 비롯한 많은 잉카 건축물들은 큰 돌들을 이어붙인 거대한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건축 기술은 다른 문명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연구자들이 이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잉카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켰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잉카인들의 건축 기술은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잉카 문명이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에 대한 의문. 잉카 문명은 지리적으로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근처 지역을 지배하고 국경을 넓혀나갔습니다. 잉카인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지배하고 국경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재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이 지역들은 모두 잉카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변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자원인 금, 은, 삼나무, 꿀, 야채 등을 생산하고 이를 교역품으로 다른 나라들과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잉카 문명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왕족들이나 특별한 사절단들을 보내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였습니다. 또한 잉카 제국은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충돌이나 전쟁은 적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상호작용은 그들의 문화, 미술, 건축 등이 다른 나라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잉카 문명은 다른 나라들의 문화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가치 있는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잉카 문명은 종교적인 상호작용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인상을 중심으로 한 다른 나라들의 종교를 수용하였고, 자신들의 종교와 합성하여 새로운 종교적 신앙을 형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푸카라 타티아와 같은 푸르아나 신앙은 인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다른 나라들의 문화나 종교에 대해 개방적이었고, 이를 자신들의 문화나 종교와 결합시킴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 중 하나입니다. 잉카 문명의 언어와 문자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 잉카 문명에서는 쓰기체계나 문자체계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체계적인 언어체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잉카인들은 퀘추아어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언어는 구두 전달이 주요한 수단이었으며, 구두 언어에서 발음, 강세, 음절의 길이, 음울론적인 요소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언어는 모음, 자음, 음절, 단어, 문장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기록물이 없었기 때문에 문법적인 규칙이나 철자법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잉카인들은 기억력이 뛰어나서 언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를 위해 퀘포이라는 전문가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잉카 제국 내에서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인조어를 사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언어로 일종의 암호체계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잉카 문명은 쓰기체계나 문자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으나 체계적인 언어체계를 발전시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였으며 잉카인들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잉카인들은 퀘추아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였지만 잉카 제국 내에서는 여러 지방 언어들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들 언어들은 퀘추아어와 상호작용하여 잉카 문명의 다양한 지역사회들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잉카 제국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작용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를 위해 인종, 언어, 문화 상황 등을 파악하여 외교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다른 문명들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잉카 문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잉카 문명은 언어와 문자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체계적인 언어 체계를 발전시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잉카 문명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외교적인 상호작용에서도 그 효과성을 발휘하였습니다. 잉카 문명의 왕족과 귀족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 잉카 문명에서 왕족과 귀족들은 사회적인 계급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잉카 제국의 지방사회에서는 지방 왕족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관리하며 인력과 자원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잉카 제국에서는 왕족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왕의 자손 중 가장 능력이 있는 자가 후계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귀족들은 왕족과 함께 사회적인 위상이 높았으며 잉카 제국 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귀족들은 주로 잉카 제국의 군사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잉카군을 이끌어 싸움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귀족들은 특정 지역에서 토지와 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졌습니다. 잉카 문명에서 왕족과 귀족들은 주로 정치, 군사,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활약으로 인해 잉카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권력은 균형을 유지해야 했으며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자들과의 상호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잉카 문명에서 왕족과 귀족들은 사회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다양한 규제와 제한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왕족이 지방을 관할할 때에는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잉카 제국 내에서는 공공의 일에 봉사하는 것이 귀족들의 의무였으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과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따라서 잉카 문명에서 왕족과 귀족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을 가졌지만 이들의 권력은 다양한 규제와 제한사항 아래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잉카 제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잉카 문명의 농업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 잉카 문명은 농업에 있어서 혁신적인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고도에서 농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기후적인 제약과 고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잉카인들은 산지의 테라스에 농작물을 심는 등의 방식으로 농업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농작물을 심기 전에 먼저 테라스를 건설하여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나누어서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물을 운반할 수 있는 인공적인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산의 봉우리에서부터 물을 받아서 수로를 따라서 농작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농작물의 수확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잉카인들은 농작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도 개발하였습니다. 저장시설은 길고 좁은 집을 만들어서 농작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저장시설은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농업 시스템은 잉카 문명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였으며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잉카 문명이 유지되는 동안 농업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였으며 이는 현재에 이르러서도 이 지역의 농업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잉카인들의 농업 시스템은 지형적으로 특이한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발전되었습니다. 높은 산악 지형과 건조한 기후로 인해 농작물을 기르기 어려웠지만 잉카인들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잉카인들은 테라스 농업을 통해 평지를 만들어 농작물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산을 깎아내어 단계적인 평지를 만들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우물과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농작물이 물에 빠짐없이 균등하게 공급되어 수확량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잉카인들은 다양한 농작물을 선발하여 농작물의 종류와 수확 기간을 분산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농작물의 수확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작물이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잉카인들은 축산 업무를 중요시하여 양, 알파카 등을 길렀습니다. 이들은 기름, 고기, 가죽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업 기술들은 잉카 문명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안데스 산맥 지역의 농업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잉카 문명의 예술과 공예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 잉카 문명은 매우 발전된 예술과 공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술과 공예품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더욱 세련되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잉카 문명의 예술은 거의 대부분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찬성코차 잉카의 신성한 자리였던 장소에는 풍부한 조각과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이나 벽화에서는 색채와 묘사기법을 활용해 인물, 동물, 식물 등을 아름답게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금속 공예품도 잉카 문명의 대표적인 공예 중 하나였습니다. 금속 공예품으로는 금, 은, 구리, 철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귀중한 꾸밈과 장신구, 신성한 재물 등을 제작했습니다. 이들은 종종 귀중한 보석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섬유 공예품도 잉카 문명의 대표적인 공예 중 하나였습니다. 잉카의 혼인식에서 신부들이 입는 아주 예쁜 드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섬유원단을 얻기 위해 양털을 손질하고 염색하며 수많은 섬유공 예사들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도자기, 나무조각, 돌조각, 유리 등 다양한 소재와 기술을 사용하여 예술과 공예품을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잉카 문명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우수한 기술과 예술성을 발휘했습니다. 잉카 문명의 예술과 공예품은 다양한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도자기와 털을 사용하여 만든 텍스처 스티우와 같은 섬유 예술 귀금속과 자갈로 만든 귀중품 그리고 조각과 벽화 등이 있습니다. 잉카 예술은 종종 인상적인 색상과 대담한 디자인으로 특징 지어지며 천연염료와 금은, 구리 등의 귀금속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금은 잉카 문명에서 신성한 금속으로 여겨져 그들의 미술작품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잉카 문명에서의 조각은 대개 다른 도시에서 발견된 조각과 비슷한 얼굴 특징과 신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많은 토템 굴상물들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벽화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되며 이들은 종종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거나 예술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예술과 공예품들은 잉카 문명의 상징적인 유산으로 여겨지며 많은 예술 작품들이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잉카인들이 기록한 역사적 사실과 전설의 경계에 대한 의문. 잉카인들은 역사적 사실과 전설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잉카 전통 이야기들은 실제 역사적 사실과 교차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중 일부는 전적으로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잉카인들은 역사적 사건을 전달하고 기록하기 위해 라는 매우 특별한 종류의 기록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는 여러 가지 색상 노드 그리고 물결 모양으로 이루어진 줄이나 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숫자와 다른 정보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잉카인들의 역사와 전설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역사는 여전히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잉카인들이 기록한 역사적 사실과 전설의 경계에 대한 의문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잉카인들은 역사적 사실과 전설을 혼합하여 전해왔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잉카 문명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통적인 문화를 중요시키는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잉카인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설과 실제 역사적 사실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잉카 제국의 초대 황제 많고 이네카는 실제로 존재하였으나 그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전설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잉카 문명은 문명이 발전하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기록물 자체가 많지 않아 잉카 문명에 대한 지식은 현재까지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잉카 문명의 기록물은 대부분 스페인인들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잉카 문명의 역사와 전설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잉카 문명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잉카인들의 의료체계와 의학 지식에 대한 의문. 잉카인들은 의료체계를 발전시켜 수술 및 진료 예방 및 치료 식이요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질병과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잉카인들은 머리를 잘라내는 수술과 같이 고급 기술을 이용하여 귀중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식물치료법을 사용하여 식물의 효능을 연구하고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발견된 식물들을 분류하고 각 식물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적절한 식물치료법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잉카인들은 심리치료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방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체조와 히포크라테스의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 살아있다와 같은 구절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잉카인들은 그들의 의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실험과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고도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조사하고 특수한 식사 및 휴식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예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몇 세기 동안 인류의 의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기여를 하였습니다. 잉카인들의 의료체계는 상당히 발전했으며 다양한 치료법과 의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식물을 이용한 약초 치료, 마사지, 침술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질병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청결과 위생을 중요시하였으며 깨끗한 물과 적절한 방법으로 식사를 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잉카인들은 의학 지식을 담은 서적들도 작성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알마냐는 의학적인 지식을 담은 책으로 식물학, 양리학, 의학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잉카인들은 현대의 의료 기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 척추 조정법 등을 사용하여 치료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잉카인들이 가진 의료 지식과 치료법은 지금과 같은 과학적인 근거와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잉카인들의 의료 지식은 신앙과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적인 가치관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들의 의료 지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잉카 문명이 천체 관측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문. 잉카 문명은 천체 관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태양, 달, 별들의 운동과 계절 변화를 예측하는 데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잉카 사람들은 천체 관측을 위해 관측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천체 지도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 지도는 돌로 조각하여 만든 기둥들에 새겨져 있었으며 이들을 조합하여 밤하늘의 별자리와 행성의 위치 등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잉카 사람들은 이러한 천체 지도를 이용해 태양의 움직임을 관측하였습니다. 그들은 태양이 지난 해와 같은 시기에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음을 알아냈고 이를 기반으로 농경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계절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잉카 사람들은 천체 관측을 위해 태양 시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태양의 위치와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시간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잉카 사람들은 천문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건축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방향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축물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잉카 사람들은 천문학적 관측 결과를 기반으로 예술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술작품은 별자리나 천체의 형상을 형상화하여 만들어졌으며 잉카 문명의 예술적 창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잉카 사람들이 사용한 천체 관측 방법은 지금과 같은 과학적인 방법과는 다릅니다. 잉카 사람들은 주로 관측 결과를 전달하는 구두 전통을 사용하였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천체 관측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잉카 문명은 그들이 발견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와 예술 그리고 경제와 농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행한 천체 관측은 이러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잉카 문명의 군사력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의문. 잉카 문명은 군사력을 중요하게 여겨 매우 강력한 군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잉카 제국의 군대는 대개 전문적인 병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전투에 필요한 기술과 전략을 학습했습니다. 또한 잉카 제국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병력을 모집하고
양날의 검처럼 작용하는 군사 전략을 사용하여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잉카인들은 군사 기술에서도 매우 진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잉카 제국의 병사들은 전투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서 사용되는 망치, 창, 활, 화살, 방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잉카 제국은 적극적인 스파이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적군의 이동 경로와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략적인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또한 선제적인 방어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 나라들과 협력하는 동맹을 맺고 잉카 제국의 세금 제도와 무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인플루언스를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외교적인 노력은 전쟁을 회피하고 제국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잉카 문명은 강력한 군사적 힘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잉카인들은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들을 꾸준히 육성하였습니다. 이들 군인들은 주로 강제 노동자로부터 모집되어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산악지대에서의 싸움을 위해 훈련되었습니다. 또한 잉카인들은 다양한 전투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잉카 군인들은 빠르게 이동하면서 적을 공격하는 찰리스카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적의 이동을 방해하기 위해 돌벽으로 이루어진 장벽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벽은 적의 이동을 방해하고 공격에 적합한 위치에 대한 잉카인들의 우위를 보장했습니다. 또한 잉카인들은 군사적으로 강력한 동맹국을 맺으며 군사력을 보강했습니다. 이들 동맹국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잉카인들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환하는 다양한 무기와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동맹 관계는 인근 지역을 통치하고 군사적 힘을 보유하기 위한 잉카인들의 전략적 목표와 부합했습니다. 또한 잉카인들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배층과 조약을 맺으며 종족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잉카 문명이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하며 군사적인 충돌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전략들이 결합하여 잉카 문명은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지배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잉카 문명의 몰락 원인. 잉카 문명은 16세기 후반 스페인 식민자들의 침입과 함께 멸망하였습니다. 이때 잉카 제국은 이미 내부적인 분열과 치열한 왕위 계승 문제로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1532년 프란시스코 피사로와 그의 스페인 정복군이 현대 페루에 있는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를 점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페인의 침공은 잉카 제국의 황금과 은, 자원에 대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 군대는 잉카 제국을 정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전에 언급한 분열 정치였습니다. 스페인은 잉카 왕족과 귀족들과 손쉽게 동맹을 맺으며 이러한 내부적인 갈등을 이용하여 잉카 제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쿠스코를 점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페인의 침공과 점령은 잉카 문명의 종말을 야기하였습니다. 스페인 식민 정치 하에서 많은 잉카인들은 강제 노역으로 수많은 건설 작업에 참여하였으며 많은 잉카인들은 유럽인들이 전파한 전염병으로 망가졌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식민지 체제 하에서 많은 잉카인들은 종교와 문화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잉카 문명은 16세기 후반에 멸망하였지만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기술은 현재도 많은 이들에게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